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죠? 와, 정말 뭐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나? 18년도 같은 그런 상황이 왔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전한 에어컨 밑에서 머무르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금요일날 좀 다니머가 또 하락을 어느 정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이 되어보면 예전에는 충분히 하락장에서 할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 극복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 생각이며 틀릴 수 있고요. 매수 매도의 의견이 아니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스몰캡 성장주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월 물가 상승, 인플레 우려 때 최저점 임금까지 가파르게 한번 하락을 했었죠. 낙폭이 굉장히 큰 적이 있었는데 거의 거기까지 근접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보자면 상황 자체가 여러분이 이렇게 관중일 때는 지켜볼 때는 뭐 경기장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 저걸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자 입장일 때는. 그런데 막상 경기장에 입장을 하고 당사자가 되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공포가 밀려들고 여러분의 몸이 긴장이 되고, 그럼 몸이 이제 뻣뻣해지고 여러분의 사고가 또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공포가 밀려오게 되면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면 사고가,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와 당사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지금 보시면 15불에서 18불 대가 오면, 왜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때 저점에 사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불과 한 달 뒤에 왔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스펙트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행태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만과 아보스 트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사람은 행복한 것을 더 하려는 본능이 있고 위험이 닥치면 더 회피를 하려는 본능이 존재합니다.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능이 없었더라면 우린 벌써 죽었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자, 차가 위험이 오는데 안 피합니다. 그럼 죽죠. 그러니까 위험이 닥치면 일단은 사람은 이게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회피하려는 본능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자, 주식의 낙폭이 단기간에 큽니다.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낍니다. 위험을 느끼죠. 내 자산,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어떠냐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즉, 한 40%까지 떨어지면 내가 참을만 한데, 30%까지 떨어지면 참을만 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손실폭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건 너무 두려운데, 그러면 너무 손실폭이 큰데 라고 내가 정해놓은 손실폭을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큰 공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가 발생하는 게 인간인 이상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점 매수라는 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고점 매수는 본능에 따르는 것이라 사실 그냥 쉽습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고 행복 회로가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고점 매수는 쉽고, 저점 매수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이번에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본능을 거스르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도 똑같습니다. 한 방 맞으면 펀치를 맞고, 그렇게 되면 정신이 이제 멍멍해지고 어지럽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고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 몸통이 이렇게 있죠.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방어 자세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UFC를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거스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격투기 선수처럼 여러분이 평소에 본능처럼 이게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이게 금요일날 매수를 한 겁니다. 보시면 18.38달러, 18.3, 18.23 이렇게 조금씩 계속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정도면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다시 요렇게 올라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아쉬움은 상쇄시키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사실 뭐 20만원 사는 거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저만의 정한 철칙이 있기 때문에 20, 뭐 10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8.38에서 18. 여기 보시면 18.13, 비록 이제 4주밖에는 못 샀지만 여기 이제 거의 저점, 최저점에까지 제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샀으면은 최저점에 매수를 못 했는데 조금씩 나눠서 사니까 다행히 최저점에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수천만 원 정도 예수금을 가진 것 중에서 일부 금액만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여기까지 충분히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한 18% 정도에서 20% 가까이는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 너 뭐 그냥 차트만 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어? 단위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를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런 거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다 장 상황을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 올랐죠. 올랐고, 그 다음 빅테크 주식들도 페북은 뭐 큰 폭으로 올랐고, 알파벳도 광고 쪽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랐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몰캡 성장주는 다니머가 하락폭이 좀 컸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오른 회사들도 있고, 스킬스는 올랐고, 요거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가이 쪽은 뭐 내려갔고, 그 다음 로쿠도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광고 쪽이니까 많이 올라갔고, 트레이드데스크 많이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섹터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머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다니머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 일단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5월 중순 정도에 다니머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죠. 그때 5월 인플레이션 우려도 터졌고, 그래서 최저점인 15.38을 찍었을 때가 시기상 언제였냐면 1Q 어닝 발표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Q 어닝 발표가 5월 17일이었고요. 5월 17일 날 그 전후를 해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다니머가 기대감에 올라가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오면 선반영해서 미리 빠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21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Q 어닝 발표는 대부분 다 이제 빅테크 위주로, 빅테크와 그 다음에 가치주 괜찮은 회사들 위주로 돈이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시즌이 오니까 선반영에서 빠지는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 시기는 어닝 발표쯤 되면 이미 굉장히 선반영돼서 많이 빠지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를 보니 제가 일단 찾아보니까 다니머에서 아직까지 실적 발표 시즌을 뭐 공시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1Q 때 한 45일 정도, 47일 정도 뒤에 한 걸 보니 이번에도 한 8월 17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니머만의 문제가 아닐까. 다니머가 아무래도 이제 낙폭이 좀 더 컸죠. 그래서 일단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큰 이슈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도 로우스트
소송 광고가 그렇게 많은데 뭔가 단임업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경영진이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로우수트에 동참을 해라라는 광고가 그렇게 많은데 경영진이 발표를 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발표나 공시가 안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스플러스 포인트 쇼셀러 이 회사의 사이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뭔가 큰 문제가 있었으면 쇼셀러인 이 회사에서 예전에 다니머에 대한 리포트도 2번이나 발표를 했는데 뭔가 이 회사가 또 액션을 취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회사 오트리 그룹이라고 귀리를 찾아보니까 귀리를 활용해서 뭔가 우유 같은 거, 식물성 단백질 우유 같은 걸 만드는 회사에 대한 또 저격, 숏셀링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플러스 포인트 사이트에도 별다른 이슈는 없었다. 자, 그래서 저만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올라오니 실적 시즌이 와서 선반영해서 미리 빠지는 걸 수 있겠군. 그러면 이번에도 실적 시즌이 거의 가까이 올 무렵쯤에 거의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매수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면 아쉬움을 상쇄시킬 만큼, 그리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계획했던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 점은 염두를 하고 있어요. 장기 성장성은 좋은 회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EQ 실적을 비롯해서 21년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은 앞으로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계속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저의 멘탈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평단가를 계속해서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25에서 지금 이제 드디어 24.8 정도, 그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적진 않다 보니까 몇백만 원 정도 매수를 한 거로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뭐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면 이 본능을, 인간의 본능을 좀 거스를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본능을 거스르기 위해서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이번에도 반등을 할 거라는 저만의 믿음감이 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본능을 거스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주말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